안녕하세요, 흑강입니다. 오늘은 가지를 후두려 패는 장면부터 시작해 볼게요. 가지를 조금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검색해 보니까 이런 맛있는 가지 튀김이 있더라고요. 약간 중국식 양념 튀김인데 할 때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많이 두드려 팼거든요. 맛도 약간 중국 요리 느낌이 나서 괜찮았어요. 요즘 다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기분이 한껏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준 따뜻한 물에 좀 자주 담그라고 하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금 매일 좌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첫날부터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좌욕이 관절에 좋을지 몰랐어요.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통증도 훨씬 덜한 것 같아요. 물론 약을 계속 꾸준히 먹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달라지는 거는.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지금 거의 일주일 다 돼 가거든요. 매일매일 한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걸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10걸음 이상은 걸을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조심하고 있어요. 또 다칠까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냐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특히 새로 시작하는 관계 말고 좀 오랜 관계 있죠. 그러니까 베프와의 관계, 오래된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한동안 그거를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사람의 장점, 제가 너무 좋게 평가했던 그 장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좋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다, 잘 지냈었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젊을 때는 좀 먹혔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본성이라는 게 아예 변하지는 않죠. 근데 사실 뒤돌아보면 저도 많이 어떤 부분은 변했거든요. 제가 채널명을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지었잖아요. 이게 할 얘기가 갑자기 많아지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건데요. 사람은 흐르는 강물처럼 같대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죠. 세월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인간 자체가 변하는 존재겠죠. 어떤 부분은 변하지 않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변화하잖아요. 저도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저보고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사실 그 말 들으면 제가 되게 어쩌면 상처받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니까요. 제가 이렇게 호불호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영상이나 영성책에서는 호불호를 버려야 한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내려놓고 놓아버리래요. 아직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제 큰 줄기가 그래요. 삶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고 싫음을 가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괴로움,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고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삶이 저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오히려 좋은 길로 안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좋다는 것도 제 의견인데 이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가는 걸까요? 어쨌든 사람은 흐르는 강물처럼 변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남자친구는 없으니까 남자 사람 친구는 그때그때 시절 인연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는 좀 남자랑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은 저도 여자지만 되게 공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좀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좀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좀 말로 많이 풀죠. 물론 남자들도 말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좀 관계지향적인 게 많고, 여자들은 또 좀 편먹기도 심하고요. 눈치도 좀 서로 좀 많이 주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살아남는 데는 좀 유리한 성격을 가졌죠. 여자 집단에서. 근데 조금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여자들을 다, 저도 여자한테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좀 그런 성격이 많다는 거예요. 조금 뒷담화도 많이 까게 되고, 또 좀 왕따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배제시키는 거. 남자들이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남자 친구는 많이 안 사귀어봤지만 제가 예전에 음악할 때 밴드를 했었거든요. 직장인 밴드를 해서 밴드는 여자가 많지 않아요. 싱어는 여자들이 좀 있는데 악기 다루는 뭐 건반 파트나 여자가 조금 있을까? 대부분 남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밴드 자체가 악기가 좀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공연을 하려면은 사실 남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약간 조금 남자만의 문화가 있어요. 어떨 때는 공연 끝나고 회식을 하는데 거의 20명 중에 여자 저 혼자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늘 이제 연습을 하고 했었는데 정말 말 없어요, 남자들은. 밥 먹을 때도 정말 딱 밥 먹고요, 바로 연습하고. 근데 제가 어떤 부분 참 내가 남자의 성향과 좀 잘 맞다고 느끼는 게, 저도 어떤 부분 되게 목적지향적이거든요. 거기 좀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그 음악 하면서 연습하면서 별 말 없이 그렇게 집중하면서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 함께 같이 몰입하면서 그런 또 편안함을 느꼈고요. 그때 제가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 많이 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음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동료로서 많은 걸 묻지 않고 저의 개인적인 이사할 때라든가 아무튼 그런 것도 많이 도와주곤 했었어요. 저희 밴드 멤버들이.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제 주변에는 여자친구들이 베프가 이제 단데요. 제가 생활이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곤 했는데 제가 일한다고 많이 떨어져 지냈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게 변해져 있더라고요. 다 가까운 사람들도 자기 생활이라는 걸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꾸 예전에 그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베프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반했던 이유가 너무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깊이 공감해주고 정말 제가 깨닫지 못한 그런 통찰력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20, 30대는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심하게는 자살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 말은 뭐 조심해야 되는 말이지만 그만큼 저를 받아들여주고 케어해줬기 때문에 한 10년은 케어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알게 모르게 작고 크게 도와주고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던 친구가 물론 그 성격이 완전 달라지진 않았지만 말이 길어지면 저는 말이 길어진다는 표현도 이 친구한테는 정말 요 근래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 얘기 하려고 그렇게 오래 얘기했나.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 뭐 말이 길어졌는데 하면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고 있지 이러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항상 얘기를 서로 하곤 했었는데 뭔가 이제 생활에 변화가 생겼나 봐요. 아니면 이제 본인 남편이랑 얘기할 때 생긴 습관일 수도 있고요. 저도 그렇지만 긴 얘기가 짜증이 날 때도 있죠. 저도 제가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 듣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한 10년 이상 익숙해지고 그 친구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한테 이제 없어지니까 아쉽고 당황스럽고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이 친구랑 이제 경상도 말로는 쿠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일본 말인가요? 약간 쫑커 이것도
비속어인가요? 하여간 저희는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쫑크를 몇 번 먹고 나니까 말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뭐 예전에 그런 칭찬도 들었거든요. 제가 말을 간단히 하니까 너의 장점을 발휘를 못하는구나. 너는 말을 길게 하는 게 재밌고 그게 장점이다 이랬었거든요. 가지치기 그게 재밌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거에 되게 날개를 달아주고 신나게 추임새를 넣어주던 친구였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검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길게 하게 되나. 제가 말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진짜 내가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쫑커 먹기 싫어가지고. 물론 이제 본질은 변하지 않았겠죠. 서로 베프라는 것, 서로 위하고 있다는 것,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은 변치 않았죠. 어르신들 살아계시고 본인도 여러 가지 인생에서 변하는 게 많았겠죠. 또 한 동생은 이런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또 제가 좋아하는 한 동생은 되게 순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이 달라지면서 원래는 일을 하지 않았었는데 전업주부였다가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또 들었어요. 말수가 적은 동생이었는데 달변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물론 기본 마음은 저를 위하고 또 순수한 마음이 깔려 있지만 어떤 목적이 있는 대화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야기할 때도 종종 있고요. 근데 이 동생은 좋은 점이 그래도 제일 늦게 친해지기 시작한 동생이지만 또 20년이 다 돼가지만 제가 몇 안 되는 직선적인 말을 날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참 그것도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필터링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장점이에요. 그걸 그렇게 얘기해도 타격감이 없거든요. 이 동생 정말 성격이 정말 제가 본 사람 중에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늘이 없고요.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도 또 저를 찾고 챙겨주고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좋아요. 저는 또 한 동생은 굉장히 저한테만 의지하고 저를 굉장히 좀 따르는 동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생기면서 자신도 독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자기 주장이 또 강해진 거예요. 이 모든 게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이 흐르다 보니 변화되는 거였는데 제가 사회적 일을 그만두고 돌아오니까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일 그만두고 들어앉은 지가 3, 4년 돼 가니까 이제 조금씩 이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말한 동생하고 또 좋은 점은 되게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요. 되게 진짜 안 볼 것처럼 감정 상해하거든요. 둘 다 소심한데 제가 약간 더 강한가 봐요. 근데 또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깝고 가장 깊이 만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인간관계는 흐르는 강물처럼 항상 접하고 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밥 너무 맛있어 보이죠? 맛있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